연금개혁 관련해서 좀 강연 보내셨는데 어떻게 반영하실 내용들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권문일 연구원장님도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이세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됐지만은 민간자문위원들 논의 내용들 쟁점이 뭔지를 오늘 잘 알 수 있었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님들도 연금개혁에서 어느 부분들이 문제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공부 모임이었어요. 대표님, 결국 쟁점이 더 받느냐 마냐 이거인데 저희 당 국민의힘 입장이 뭔지가 궁금하고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쟁점이 더 받냐 마냐인데 당 차원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 차원의 입장이 아직 정리된 것이 없고요. 국민연금 개혁의 목표는 소위 재정 안정, 그 다음에 노후 적정 소득 보장 이 두 가지인데 재정 안정을 위해서 보험료를 조금 올려야 한다는 것은 민간 자문위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루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현재 9%에서 대략 15% 정도까지 가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는 거고, 다만 소득 보장에 대해서는 현재 40%를 그대로 가져가느냐 50% 정도로 올리느냐에 나를 두고 아직 의견 일치를 못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연금 특위에 연금개혁 특위에 여야 간사들이 오늘 논의 내용들을 보고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고받고 그다음에 민간자문위원회가 추가로 더 논의를 이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 당은 노후 소득 보장이 많이 되면 이상적이기는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또 그런 걸 토대로 우리 당의 의견을 정하려고 합니다. 지하철 무임 승차 관련해서 어제 근본 대책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령 자체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연령을 올린다든지 뭐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 소위 지하철 요금은 65세 이상은 무임승차하도록 중앙정부가 법으로 정해놓은 상태이고, 지자체는 말하자면 수익이나 운영 자체를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조금 지나면 무임승차하는 65세 인구가 전체 승객의 3분의 1에 달한다 그래요. 그리고 1년 적자가 지자체 합치면 1조가 넘어요. 그래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지하철 적자 보존하는데 엄청난 재정을 많이 쓰고 거의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그대로 이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대책을 좀 마련해 주든지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임승차 인원을 조금 늦춘다든지, 그 다음에 시간대별로 무임승차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무임승차가 아닌 할인제를 적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서 이것이 지속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문제의식을 이야기한 겁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초안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위원장으로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연금개혁이라는 것이 원래 지난한 일이고, 또 복지 철학이나 연금 철학, 연금의 목표 이런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번의 민간자문위원들이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문위원들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연금개혁이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일 자체가 원래 어렵습니다. 어렵고 초안이 나오고 나면 그걸 가지고 다시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는 연금개혁특위가 발족돼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자체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은 논의조차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특위조차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민간자문위의 이 의견이 몇 가지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위 활동 기간이 4월까지인데 4월까지는 국회
연금 개혁안을 꼭 그 낸다는 특위 활동 기간을 4월로 하면서도 4월 안에 모든 연금 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연장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1차 연금 특위 기간을 4월로 함으로써 논의를 좀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때까지는 어느 단계라도 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서도 안 되지만은 졸속이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그 쟁점에 대해서도 사람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오늘 김건희 여사 특검 TF를 공식 출범하기로 했어요. 이에 대한 정치권 입장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뭐 TF를 만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일일이 뭐 이 언급할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알기로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정권 때 무슨 흠을 찾아보려고 검경이 뭐 엄청나게 해도 못 찾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무슨 특검 TF 만들어서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 상처내기에 다름 아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죠. 지난 대선 기간에 얼마나 철저하게 이 검증하고 수사하고 했겠습니까? 아까 모발언에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민 500명 설명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시기나 이런 것들 그 원전 고리 원전인가요? 폐쇄 문제, 그 다음에 이 대입 수능 방안에 관해서 이미 이 2차례 정도 공론화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공론화 때 500분의 다양한 국민들로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2번 다 전직 대법관들이 위원장을 맡아서 이끄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국민연금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들을 500분 정도를 모아서 그런 이미 2차례 있었던 그런 것과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공론화 위원장도 물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모임 연기된 거 아닌가요? 간사들 뭐가? 국제 모임. 아니 아까 여기 강기훈 우리 간사가 오셨던데 내가 간접적으로 듣기는 오늘 보고 받는다고 들었는데 무슨 사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겠죠.